안녕하십니까, 김동률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서영입니다.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 우리나라 판소리계 대표 명창 신영희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여전히 고우시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앉아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시죠. 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리꾼 국악인 신영희. 소리꾼 아버지를 쫓아 시작해 60년 넘도록 오직 판소리 한 길만을 고집스럽게 걸어왔습니다. 우리 것의 소중함을 알리고 판소리 대중화에 앞장선 판소리계의 대모. 만나고 싶은 사람 국악인 신영희 명창과 함께합니다. 홍일산 홍양산 봉비산이 완연하고. 선생님, 요즘 방송에서 뵙기 힘드니까 궁금해하는 분들 많은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글쎄요, 지방 이렇게 내려가면요, 팬들이 왜 방송을 안 나오냐고 그러는데요. 제가 대답을 그렇게 해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네. 나이 먹었으니까 좀 이따금씩 궁금할 때 혹시 신영이가 죽었나, 또 어디가 아픈가, 네. 그렇게 생각할 때 이때만 붙이고 나간다고 제가 그 얘기 했습니다. 네. 네. 아니 선생님 이렇게 실제로 뵈니까요. 피부도 너무 좋으시고 너무 정정하신데 평소에 건강관리 따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건강관리는 뭐 생각인 것 같아요.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젊었을 때는 막 아웅다웅 그럴 수도 있는데 나이 먹었으니까 내려놓고 욕심 없이 그냥, 그리고 많이 웃고, 그리고 또 제가 음식을 이렇게 굉장히 조절해서 잘 먹어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한 1년 전보다 4kg 지금 몸을 운동 아침마다 하고 먹는 것도 줄이고 소식하고, 그래서 건강이라는 건 자기 스스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날씬하시군요. 감사합니다. 날씬해졌어요, 지금. 아니 선생님 오늘도 이렇게 멋스러운 한복을 입고 나오셨는데 평소에도 무대에 서지 않을 때도 한복을 자주 아니, 입으시는 한복을 걸로 좋아합니다. 알고 있어요. 한복이 편해요, 사실은. 네. 근데 양장을 하면은 가려야 되고, 네. 또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또 어떻게 가릴 때는 가리고 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한복 입으면 가슴도 가려지고 다리도 가려지고. 그런데 이상하게 한복 입고 딱 다리가 나오면 굉장히 섹시하잖아요. 여전히 섹시하십니다. 숨겨진 그래서 매력까지. 양장을 우리 곁들여 사니까 생활한복도 입죠, 양장도 하죠. 네. 그게 굉장히 유지비가 많이 들죠. 이 한복 값도 많이 들고. 네. 이게 한복을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복이 제일 어울려요. 예. 네. 판소리하면 뭐 일반인들은 동편제, 서편제 떠오르는데 그렇게 분류를 하나요? 네, 동편제, 서편제, 중고제가 있는데 네. 거의 지금 중고제는 잘 부른 사람이 없고, 네. 동편, 서편이 지금 어떤 분은 또 동편, 서편이면 남편 쪽은 없냐고 그러는데 네. 남편 쪽은 없고 동편, 서편. 그렇게 지리적으로 보더라도 보성 이쪽, 구례 저쪽. 그래서 소리라는 게 이제 동편제는 조금 남성적이고 그 스케일이 크고, 이제 서편제는 조금 이렇게 여리여리한데 좀 비조가 많이 들어가고 외쪽. 그런데 동서편이 같이 어우러져야 좋아요. 그 이면에 따라서, 가사에 따라서, 그 내용에 따라서. 그래서 동편, 서편이 같이 어우러져야지, 동편을 하면 너무 무뚝뚝하고 서편제로 하면 너무 서글프고. 그래서 네. 동서편이 같이 어우러져야 된다. 근데 특히 저희 선생님이 이제 동편, 서편을 같이 이렇게 많이 잘하시는 분이죠. 네. 네, 선생님이 이제 이따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만정 김소희 선생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선생님 최근에 2013년 3월에 보니까요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보유자로 선정이 되셨는데 네. 굉장히 몇십 년 동안 오래도록 판소리 하셨는데 왜 최근에서야 이렇게 보유자가 되신 건가요? 제가 소리를 못해서 그렇겠죠. 실력이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기만성이라는 게 있고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 늦게 돼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80 되면은 이제 여기 명예직으로 왔는데, 그래도 저는 지금이라도 늦게라도 돼서 선생님을 모신 지가 20년, 75년도에 와가지고 20년, 사후에 모시기를 20년, 이게 40년을 모셨는데, 지금도 저는 일타고 봐요. 너무 일찍 되면 잠 안 하고 목에다 힘주고 그래서 좀 늦게 됐어도 저는 괜찮아요. 네.
보시면 제가 정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네. 왜 판소리 하면 득음의 경지에 올랐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득음득음 그러는데 득음 그 자체라는 게 참 득대 스님으로 하자면 득도했다고 그러거든요. 네. 뭐 천리에서 말발굽 소리가 나면 들리고 네. 천리전운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땅에서 뭔 소리가 나면 지금 말발굽 소리가 나니까 누가 몰려오고 있다, 왜군들이 오고 있다. 뭐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그건 이제 득도했다 그러는데 득음이라는 그 자체는 옛날 선생님 5대 판소리, 5대 명창, 8대 명창 이런 분들이 한 2-30분밖에 안 계신답니다. 우리가 그 득음을 향해서 가다 생이 끝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자꾸 많이 합니다. 네. 득음이라는 그 자체가 네. 새소리, 물소리 이런 걸 다 똑같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판소리라는 게 소리잖아요. 이 새소리, 물소리, 낙엽소리, 천둥소리, 번개소리 전부 소리라고 하거든요. 낙엽소리 이런 것을 소리로 이제 다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득음의 경지까지 가는 거죠. 근데 그러면 선생님은 덕음을 이루신 건가요? 못 이루신 건가요? 아이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런가요? 현재는 거의 없다고 그래도 봐야죠. 남들은 신혜 선생님 그러면 아이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네. 저는 그런 말씀은 하시지 마세요. 네. 네, 선생님 요즘은 또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저희가 일상을 조금 카메라로 담아왔거든요. 예, 함께 예, 보시면서 예, 얘기 예. 나눠보도록 네. 하시죠. 구성진 판소리 가락이 흘러나오는 이곳, 신영희 선생님의 집인데요. 제자들과 함께하는 판소리 수업이 한창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노래가 어떤 곡인가요? 이몽룡이 과거 보는 대목. 이몽룡의 과거 보러 가는 서책을 품에 품고 장중 들어간 적. 소리 이렇게 강약이 있어야 돼. 이렇게 크게 했다가 대제야그택 주라야 어디를 내리시니. 적게는 15년부터 길게는 30년까지 함께한 제자들. 단순히 사제지간의 정을 넘어 좀 더 끈끈한 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정이 많으시고 항상 막 밥도 인사가 밥 먹었냐 이거예요. 선생님 처음 말씀이. 그래서 맨날 이렇게 챙겨주시고 정말 엄마 아니면 할머니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여자들한테는 또 여자다운 소리를 가르치고 남자들한테는 또 남자 소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배울 수 있다는 게 정말 저한테는 축복이죠. 각기 다른 소리를 지닌 제자들. 때문에 판소리 수업은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옹틀 앞에다 걸쳐놓고 제자와 마주 앉아 눈을 맞추고 입에서 입으로 소리를 전해가며 음정 하나, 발음 하나까지 섬세하게 잡아주는 신영희 선생님. 덕분에 수업이 진행되는 내내 제자들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시다가 이제 안 되시면은 북채를 들고 땅땅땅땅 두드리십니다. 어째 이렇게 멍청하냐? 마음이 또 경직이 되고 긴장이 되니까 이 귀에 들어오는데 입으로 안 나갑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입으로는 안 나갑니다. 음을 잘 맞춰야 돼요. 박자를 잘 맞춰야 되고 발끝서부터 발, 다리, 허리, 배, 가슴, 목, 머리 다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 그 힘이 어떨 때는. 무대에 서는 것만큼이나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이 큰 즐거움이라고 말하는 신영희 선생님. 그녀의 제자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서울 근교의 한 사찰. 바쁜 일정을 뒤로하고 이곳을 찾은 이유는 신영희 선생님의 오랜 스승님을 뵙기 위해서라는데요. 고 만정 김소희 선생님 오늘 기일인데 산에를 한번 갔더니 거기서 지냈어.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천도제를 하고 이 절로 이렇게 모셔서 해년마다 지금 제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20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쉽게 지워지지 않는 스승에 대한 진한 그리움.
많은 제자 중에서도 유난히 그녀를 아꼈던 스승이기에 함께했던 지난 시간들이 어제 일처럼 선명하기만 합니다. 저도 선생님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그 음식 같은 거 선생님 좋아하시는 거 뭐 시골에서 겨울에 난 겨울 눈 맞은 시금초라든지 뭐 아니면 또 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미나리 하죠. 그런 거 보면 생각이 나죠. 생각이 나고 특히 생각난 거는 선생님하고 초거리 뭐 지방 공연 다녔던 일 그런 일이 생각나죠. 내가 심어놓은 거예요. 6, 7년. 여기 이만큼 올라올 때 잎사귀만 있을 때 갖다 이렇게 심어놨는데 활짝 만개했을 때 너무 이쁘대요. 이거 왜 심어 놓으신 거예요? 아니 절 앞에 절이니까 아름답게 하려고 심어놨죠. 철쭉인가요? 아니요, 홍매화요. 홍매화. 홀로 떠난 스승님이 외로울까 심어둔 홍매와 한 그루가 그녀의 마음을 대신합니다. 저기 가면요 또 저 오가피가 있어가지고 제가 네. 오가피를 좋아해요. 네. 씻어가지고 딱 건져놨다가 삶아서 무쳐도 맛있고. 이 순간만큼은 무대를 휘어잡던 소리꾼 신영이가 아닌 이런 게 진짜 영락 없는 천상여자 신영이로 이런 게 돌아옵니다. 진짜 맛있다고 짤짤한 거. 무대 올라가면 좀 어려워서 그런데 보통 때는 그냥 애기 같아요. 6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 어느덧 중견 소리꾼이 된 그녀. 그 겹겹이 쌓인 시간만큼 더욱 크고 묵직한 존재감으로 전통의 소리를 지켜나가길 기대해봅니다. 네, 이렇게 영상을 봤는데 저희가 또 만정 김소희 선생님 하시면 판소리 아시는 분들 중에서는 모두 다 아시는 분인데 최초로 저기 저 미국에 있는 뉴욕에 있는 카네기 홀인가요? 카네기 겨울에서 굉장하신 분입니다. 네. 최초로 우리 한국 분으로서는 판소리를 거기서 하신 분입니다. 심청이 물에 빠진 대목을 낮아갖고 막 네. 휴머리로 막 휘어가는데 물에 빠져서 하는 그런 대목. 해외를 많이 다니셨죠. 제가 이제 75년 때 오니까 저를 띄워놓고 외국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럼 몇 년 동안 가르침을 받으신 거예요? 20년이요. 20년 네. 동안요. 네. 그 전에 이제 저는 이제 11살 때부터 했으니까 많이 했죠, 소리를. 네. 많이 해서 이제 고 지금 죽었지만은 안행년 씨가 하는 소리가 언니하고 나하고는 공부 많이 해갖고 서울에 왔잖아. 우리 선생님은 손 안 대고 코 풀었네. 야, 그래도 배울 것이 많잖아. 네. 선생님 고고한 그런 뜻, 그런 생각, 그리고 소리 이런 거 많이 배우잖아. 그러면 아니 걔는 한 소리야. 그냥 죽었어요. 37에 그랬는데 걔가 그런 소리를 했었다고 언니하고 나한테. 그런. 지금 저희들이 봐도 이제 돈독한 사제지간을 느낄 수 있는데 그 김소희 선생은 신영희 선생님께 어떤 분이었습니까? 저를 지금까지 있게 해주신 분이죠. 왜냐하면 저는 목포에서 이제 국악원에서 이렇게 후학들 가르치고 있는데 선생님이 목포로 오셨어요. 그럼 몸이 많이 아프셔가지고 내가 뭐 극장을 구경을 갔는데 소리를 못 하셨어요. 네. 단가 하시다가 못 하고 판소리 하시다가 못 하고 너무 아프셔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집으로 모셔다가 좀 온돌방에서 주무시게 하고 그러고 약을 네. 세발낙지 딱 다져서 좀 드렸더니 쭉 마시고 한숨 주무시더니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지 말고 서울에 와서 좀 이렇게 활동할 생각은 없냐고. 아, 가고 싶은데 1년 동안은 제가 벼르다가 그 뒤에 74년도에 오셨었는데 75년도에 3월 1일 날 무조건 올라왔죠. 그리고 선생님 댁으로 들어가서 선생님 댁에서 선생님하고 같이 기거하면서 한 1년 또 한 1년 또 이제 밑에 방에서 또 살고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 눈에 띄어가지고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는 참 서울에서 살면 죽을 것 같았는데 오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선생님 국비장학생으로 이제 전수를 해주시고 그러고 이제 국립창극단에 들어가고 79년도부터 연극을 또 시작했고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아니시면 지금 제가 없죠. 수제자이기도 하군요. 예, 그래 이제 수제자로 같이 있던 이제 제자가 이제 둘이나 또
저 세상으로 갔어요. 그래서 저 혼자 나오면서 이제 그 밑에 있는 제자들, 나이 어린 제자들, 그래갖고 뭐 한정환, 이수정인 이런 사람들이 저 딸도 윤초도 이제 박윤초 씨도 소리를 이제 그때 시작했고 또 이명희 씨, 안숙선 씨 전부 이제 사사받은 제자들이 많죠. 기라성 같은 제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선생님한테는. 네. 이제는 또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직접 제자를 또 가르치고 계신 입장이시잖아요. 네, 아니 그때도 선생님 살아있을 때 제가 이제 조교니까 제가 저보고 많이 가르치라고 그랬었고요. 또뭐 민요 같은 것도 참 그 동백 타령 같은 걸 선생님 잊어버리셔갖고 전화해가지고 야 내가 지금 저 녹음기 될 테니까 동백 타령 좀 해라. 그래갖고 또 녹음을 해드린 적 있고 또 우스운 뭐 에피소드 같은 게 좀 있어요. 이게 흥보가 그 음식 차리는 대목을 선생님이 좀 더듬더듬 하셨던 모양. 야 내가 그 소리할 때 옆에 좀 서 있어. 무대 옆에 좀 서 있으래 한복 입고. 그래 서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음식 타령은 신영이가 제 제자 신영이가 잘합니다. 나와. 그래갖고 그것만 하고 들어간 적이 있어요. 네, 잠깐 네. 음식 차리는 장면. 네, 음식 차리는데 뭐 선생님이 좀 이제 뭐 까먹으셨어요. 잊어버리셔가지고 저 불러가지고 하라고 그런 그 추억이 참 많아요. 그런 것들이 제일 생각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선생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시는 점이 어떤 점인가요? 소리 제가 좌우명이 있어요. 이게 소리 하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주는 덕의 종이요. 덕은 제주의 주인이다. 이게 항상 인성 공부를 하고 착한 마음씨 그리고 불량해서는 안 된다. 그럼 너무 제주를 부리면 안 되고 이게 우리가 살면서 제주 너무 잔머리 쓴 사람들 안 좋잖아요. 네. 잔머리를 쓰면 안 돼요. 항상 있는 그대로 성심성의껏 진실하게 그래야 좋은 소리도 나온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네, 이제부터 신영희 선생님의 60년 소리 인생에 대해서 저희 정확히 말하자면 64년인데요. 네, 64년 소리 인생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윤수영 아나운서 부탁합니다. 명창 신영희 선생님의 인물평전 1위부터 3위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3위 확인해볼까요? 국악인 집안. 신영희 선생님의 아버지는 진도에서 소문난 소리꾼이셨고요. 오빠 신규종 씨는 현재 안산에서 국악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동생인 신규식 씨는 신영희 선생님과 30년 이상 공연을 해온 베테랑 국악인입니다. 정말 명실상부 국악인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머니도 옛날 험일사 다니시면서 이 육잡이 잡가 같은 걸 잘하셨어요. 네. 그리고 아버지 오빠는 교육자신데 어렸을 때 배웠던 걸 지금 국악원을 하고 계시고요. 예. 그래도 3남매 중에서는 신영희 선생님 실력이 제일 좋은 모양이죠? 어렸을 때부터 했기 때문에 오빠는 이렇게 등록으로 했지만 네. 좀 조금씩 배웠고 취미로 배우다가 지금은 이제 전문가가 되셨고 저는 11살 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쉬지 않고 했거든요. 소리 인생을. 네. 2위도 공개하겠습니다. 소리에 대한 진념. 이 신영희 선생님께서 15살 때 과도한 연습으로 목에 어혈이 생겼는데요. 이를 풀기 위해서 인분을 물에 거른 것을 먹었다고 들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엄두도 못 냈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그때는 그 어린 마음에 1년 동안 목이 탁 새갖고 말도 못했어요. 이 정도로. 그래서 이제 선배들한테 어른들한테 들었을 때 인분을 먹으면은 목이 좋아진다더라 터진다더라 그 얘기만 듣고 멍청하게 먹었는데 체독 안 걸리냐고 다행이고 그거를 먹고 나니까 이게 열이 확 올라와요. 그거 먹으면. 독이 올라왔고. 예, 그래가지고 열이 올라오면서 어혈에 좋은 거예요. 어렸을 때 소리를 너무 많이 하니까 이런 목이 이런 데가 아파요. 배 가죽이 막 아프고 이런 살갗이 아프고 그래서 어혈에 먹어서 어혈에 좋지 목에 좋은 건 아니에요. 네. 먹기는 먹었죠. 효과를 보기는 보셨군요. 그렇죠. 네. 어혈에 네. 근데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소리꾼들이 폭포 옆에서 이렇게 소리 연습하지 않습니까? 많이 하죠. 폭포 소리를 이기려고 하는 겁니까? 이를테면 그 옛날 선생님들이 산으로 많이 들어가요. 예. 물하고
아주 상극이에요, 목이. 아, 그래서 세수도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대회 나간다 그럴 때는 머리도 안 감고 세수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습하잖아요, 산이. 네. 이게 습한 데 가서 맨날 연습을 해요. 옛날 그 8대 명창들, 그 5대 명창들 이런 분들이 숲에 가서 습한 데서 소리를 하니까 목이 쉬어요. 안 나와요. 안 나올 때 그때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소리가 나오고 공력이 나오고, 공력이라는 게 기교, 네. 좋은 기교가 나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거의 폭포 밑에 가서 지금 소리 좀 하신 분들은 다 거의 많이 하셨죠. 아, 그 폭포 소리를 이기려고 한 게 아니고 습도 때문에. 예, 습도 때문에.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소리가 커지면서 이제 그 폭포도 이길 수 있고. 아, 폭포도 이길 예, 수 예, 있고. 예. 네. 다음은 1위입니다. 국악의 대중화. 신영희 선생님께서 대중에게 얼굴을 알리게 된 건 역시 쓰리랑 부부라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통해서였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반 대중들도 판소리에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전혀 분야가 다른 코미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게 되신 건가요? 처음에 섭외를 받고 참 고민 많이 했어요. 고민 많이 했는데 그 주위에서 좀 뭐 대학 교수들도 있고 우리 친구들이 지인들이 아니 왜 이렇게 고루하게 그런 생각을 하느냐. 뭔 프로가 됐든 나가서 상품화 시켜가지고 후배들도 유하고 보급도 시키고 저변학들을 위해서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용기를 갖고 나갔는데 나가다 보니까 참 질타를 많이 받았어요. 왜 전통음악 하는 사람이 코미디 프로 나가느냐. 그래서 사실 코미디 프로 하신 분들, 코미디 하신 분들이 참 그 똑똑하시고 먹이리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명문대 다 나왔고 네. 이런 분들, 예.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하면서 보니까 너무너무 이분들이 순수하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하면 좀 나도 배울 것이 많겠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1년 하다 보니까 막 인기가 있고 88년도에 굉장히 있잖아요. 굉장히 있죠. 네. 이제 뭐 그래서 선생님이 부르더니 좀 안 할 수 없냐고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는 이 섭외를 받고 해야 된다는 걸 확고하게 자신감을 갖고 딱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선생님이 한 1년 하니까 막 여기저기서 이제 뭐 김미화 씨도 김만국 씨도 2% 해가지고 사실은 떴거든요. 그야말로 이제 인기 스타가 됐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때부터 이제 국악이 참 재밌다. 이렇게 접목을 시키니까 재밌다. 이래서 조금 이제 자신감을 얻었는데 선생님이 1년 만에 부르시더니 야, 안 할 수 없냐. 그래서 좋은 보석 가지고 내놔야지 남이 알지 보석을 농에다 담아놓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럼 너 알아서 하라 해서 선생님이 그러셔서 그때부터 막내 그 제자 오정애가 영화도 할 때 연극도 할 때 선생님이 많이 화나셨거든요. 네. 그랬는데 저라고 뭐 화 안 내시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설득시켜서 이걸 하다 보니까 최장기 프로 4년을 했어요. 4년 하다 보니까 많이 저변학되고 보급이 되고 야 국악도 저렇게 재밌다. 이게 인식이 많이 된 거죠. 세인들에게. 그런 뒤로 이제 뭐 또 서편제가 한몫하고 또 우리 고 박동진 선생님께서 또 우리 것은 좋은 것이여 이래가지고 또 한몫하고 그래가지고 많이 저변학도 해야 되는데 요즘에 좀 침체 상태입니다만은 아마 우리 것은 없어지지 않죠. 네. 예. (64년) 소리 인생 그 쉽지 않은 일도 많았을 텐데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었나요? 절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제 남자분들한테 소리를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저에게 아주 커다랗게 무기가 있다면 남자 소리를 한다는 거죠. 이게 여자가 꾀꼬리 같이 고운 소리가 나온 게 아니라 이게 저는요 야외에서 한 게 제일 좋아요. 통성으로 그냥 이게 가성을 안 쓰고 통성으로 막 질러대니까 아까 잠깐 나왔지만은 저음 내려갈 때도 그냥 뭐 예를 들어 비 맞은 제비처럼 이렇게 내려간 사람이 없어요 여자로서는. 한 번 더 해보시죠.
피 맞은 제비처럼 이렇게 잘 안 나와요. 그 저음이 그렇게 고음은 이렇게 가성으로도 올릴 수 있는데 저음은 가성이 안 돼요. 아. 사람마다. 네. 그리고 소리를 저는 남자 소리를 해요. 이게 고운 소리가 아니고 아주 남자 소리 그야말로. 그렇게 야외에서 무대에서 하면 더 좋아요. 저는 하기가 너무너무 편해요. 실내에서 하면요 이게 막 찍찍찍 소리 나고요. 이게 막 나가려고 그래요. 마이크가. 그래서 옛날에는 마이크가 없고 가설 무대에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옛날 세상에 제가 태어났더라면 참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해외 공연도 많이 다녀오셨죠? 많이 다녔죠. 근데 아주 그- 79년도부터 다녔으니까 네. 뭐 유고나 뭐 헝가리 이런 데는 수교되기 전에 네. 수교되기 전부터 러시아도 그랬고요. 오. 예. 근데 그 뭐 이른바 고정이 외국인들이 판소리를 이해는 하던가요? 그분들은 더 잘 알아요. 아, 그렇습니까? 가사는 모르는데 애가 슬픈 데다 여기는 즐거운 데다 다 알아요. 예. 그리고 칸수르에라는 데를 갔는데 뭐 기립박수를 한 뭐 몇 번을 기립박수 받고 소리 결국은 하고 나왔고 그래서 왜 이렇게 좋아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다과 파티 하면서 들어보니까 자기네들은 이렇게 메조, 소프라노, 테너, 바리톤, 베이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한 사람이서 다 하지 않냐 그거예요. 아, 모든 음역을. 예. 네. 소프라노도 하고 메조도 하고 바리톤도 하고 테너도 하고 베이스까지. 베이스도 하고 네. 이런 예술이 있을 수 있느냐. 모든 음역대를 예, 예. 혼자서. 그래서 존경스럽다는 거예요. 네. 그분들은. 근데 해외 이렇게 공연을 나가다 보면은 우리 정부의 지원이 좀 아쉽다 그런 생각 드나요? 무지하게 아쉽죠. 무지하게. 겁나게 아쉽죠. 정말로. 너무너무 아쉽죠. 그러고 우리 국민들이 좀 우리에 대한 우리 전통 음악에 대한 애정을 좀 가져주셨으면 이게 수천 년이 지나가도 이 뿌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전통 음악은. 그래서 전통 음악이 없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누가 해야 되느냐. 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네. 동참을 해주고 애정을 가져주고 사랑해주고 이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고 참말로 이런 일이 나오면 그냥 부해가 또 나서 우리 모두가 정말 다 판소리에 대한 애정을 부하가 가지고 좀 나요. 네, 네, 네. 판소리를 좀 사랑해야 하는 네. 마음을 더 키워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이쯤에서 선생님께서 옛날 추억 얘기를 하려고 가져온 물건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한번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실까요? 네, 네, 네. 들어와 주세요. 네, 예쁘게 보자기에 무언가 쌓여서 왔는데 어떤 건가요, 네. 선생님? 저기 비녀인데요. 아, 비녀요. 어머님이 주신 비녀예요. 좀 볼 수 한번 있을까요? 내보시죠. 예, 예. 야. 어머니께서 직접 쓰시던 거라 그런지 예. 되게 옛날 옛날 물건 거예요. 느낌 옛날 나네요. 거. 네. 아주 옛날 거. 성류봉, 성류장. 이걸 성류장이라고 그래요. 아, 그게 모양이 성류 모양인가요? 예, 예, 성류 모양으로서 성류장이라고. 성류. 예. 네. 직접 하고 다니시나요? 다니죠. 예. 네. 근데 아까워서 안 하고 요즘 옛날 걸로 많이 하고 다니죠. 네. 어째서 이 비녀를 가지고 오게 되셨나요? 옛날 어머니 생각이 나죠. 네. 살수록 이제 자식 키워서 제자들 키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부모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특히 또 아버지 생각이 더 나고 아버지가 소리 하셨기 때문에 또 저한테 대물림을 해주셨잖아요. 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머니는 저를 보양 먹이고 밥에 먹이고 옷에 입히고 그러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어요 어머니가. 그래서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죠. 그렇군요. 그래서 한번 갖고 나왔어요. 어머니께서 그러니까 소리꾼의 아내셨잖아요. 아무래도 삶이 녹록하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머니 어떤 분이셨나요? 어머니는 이를테면 그때는 호구조사가 나오잖아요. 그 지금은 이제 구청에서나 아니면 동서에서 나오는데 옛날에는 파출소에서 나와요. 지서에서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는 뒤로 나와주면서 자네가 나가보소. 그러고 아버지는 뒤로 가시는 성격이고 어머니는 굉장히 오빠 학교 가서 사치내비를 깎을 정도로 네. 똑똑하신 분이세요. 어. 예, 그래가지고 이제 연세 드셔서 못 하시니까 아버지 뒷바라지 내 뒷바라지 하는데
아버지 그 여름에는 모시 두루마기로 손수 만들어서 이렇게 입혀서 풀에서 정말 그럼 아버지는 나가셔서 소리하시면서 부채 들고 이렇게 방아 찢는데 두루마기 앞섭을 이렇게 잡고 그런 모습들이 선하고 어머니는 굉장히 똑똑하신 분. 우리 아버지는 호인형. 네. 그 어머니가 모든 살림을 모든 일을 다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식들에 대한 교육열도 대단하시고. 예. 이쯤에서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같이 보면서 이야기 네. 나눠보도록 하시죠. 제가 창을 좋아하잖아요. 창을 좋아해서 신영희 씨한테 나는 경기민요를 좋아하는데 그분은 판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경기민요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몇 번 가르쳐 주고 프로에도 몇 번 같이 나가고 그래서 더 돈독해지고 왜 더 친하게 되냐면 같이 먹는 게 비슷하니까. 그분이나 나나 야채. 우리는 같은 초식 동물이에요. 그래서 항상 모이면은 나물이다 뭐다 그 전라도에서 오는 그런 풍성한 그런 채소들로 저를 많이 밥을 대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친정 동생 같이 그렇게 친하게 지냈죠. 내가 신영희 씨한테 늘 그냥 걸걸한 목소리에 전화 받는 거서부터 뭐 이런 게 왜 이렇게 여성스럽게 좀 못해? 저는 못해요. 그게 퉁명스러워요 말투가. 그래서 몇 번 고치려고 하다가 그게 뭐 안 고쳐지더라고. 15년 전에 봤을 때나 오늘 저 지난달에 봤을 때나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변함이 없어요. 여기 가서 딴 말하고 저기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늘 그 굵고 선한 걸로 아주 살아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인성이 비슷하면은 친해지잖아요. 저 양반 어디가 나빠보다도 저 양반 그 10여 년 이상 알고 보니까 이런 또 좋은 점이 있구나. 새록새록 좋은 점을 알게 되는 그런 면이 좋죠. 나는 신영희 씨를 그 예전에 10수년 전에 봤을 때나 지금 봤을 때나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하고 있고 또 신영희 씨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이런 우정이 아니라 정말 가족의 같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앞으로 더욱더 건강하게 살아나갑시다. 네. 아니, 네. 삼혜자 선생님하고는 어떤 친분이 있으신 네, 거예요? 옛날에 그 시민협의회라는 그 단체가 있었어요. 웰컴 투 코리아. 이게 거기 최보람 씨가 회장이고 모든 뭐 장르를 떠나서 뭐 탤런트, 스포츠, 뭐 현정아 씨, 또 박은수 씨, 또 심양용 씨, 양택조 씨, 강부자 선생님 이렇게 모든 많은 분들이 같은 모임이었어요. 그 웰컴 투 코리아. 그게 지자체가 되면서 축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내려가서 사인회하고 거기서 하룻밤씩 자고 일하고 올라오거든요. 그때 알았는데 지금까지 그게 거의 20년. 네. 네. 저 삼희자 선생처럼 요즘도 연예계에서도 소리를 배우겠다고 연락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 네, 있습니다. 네. 저는 저희 형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저는 변함이 없어요, 사실은. 이게 어디 갔다 오다가 이렇게 전화 오면 알았어, 끊어. 그러고 그러면 그렇지 좀 친절하게 좀 여보세요. 전이는 굉장히 애교가 막 많거든요. 여성스럽잖아요. 예, 여성스러워요. 좀 좋게 받아. 저는 못해요. 그렇게 못해요. 아이고 큰일 났다. 그래요 맨날. 아니, 선생님이 약간 이렇게 남성다운 말투 때문에 오해 사실 때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젊었을 때 지금은 이제 좀 덜하는데 젊었을 때는 네. 이게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앉아서 막 무엇을 얘기하고 먹다가 어떤 짓궂은 사람들이 내 손을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 이렇게 살짝 이렇게 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원칙이에요 사실은 여성들이. 근데 난 딱 잡고 일어나서 이 남자가 왜 내 손 잡아? 돌직구를 날리시는. 그 남자가 얼마나 고생하겠어 무한하고 할 정도로 좀 짓궂은 데도 있고 좀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는 않고요. 또 남자들이 이제 지금은 무서워서 그러는 건지 옆에 안 와요 잘. 잡아주는 남자가 없군요. 선생님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우리 판소리계의 미래를 조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조금 더 가져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국가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지금 국가 무형문화재가 지금 소리가 5분밖에 안 계세요. 5호들이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적벽가, 이제 수군가. 이 수군가가 지금 시문화재밖에 없어요. 이게 국가 무형문화재가 지금 없고 그래서 옛날에 내가 서울 막 왔을 때 12분이었어요. 근데 지금 하나 거의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 한 파트에 둘씩 셋씩은 계셔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 계보가 다르니까 같은 춘향전도 똑같은 춘향전이지만 계보가 달라요. 그런데 이 계보를 거의 그냥 없이고 참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지정을 안 하고 그래서 좀 그게 좀 안타깝고 앞으로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데서 좀 나가서 실기를 가르치는 우리 것을 이런 제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 네. 그런데 그 많은 과정 속에서 이룬 것은 무엇이고 또 앞으로 이루어야 할 것은 또 뭐가 있겠습니까? 이룬 것은 좋은 제자들을 두었고 또 문화재가 지정돼서 제일 이룬 것이고 더 이룰 것은 없죠. 다만 좋은 제자들을 가르쳐서 사회에다 이제 내놓는 거 그것이 제일 큰 저희 이제 과제죠. 그래서 어디 가서 제자들이 나쁘다는 소리 안 듣고 야 아무개 제자는 참 인성이 글러먹었더라 이 소리 안 듣고 야 아무개 제자들은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가 욕도 먹잖아요. 아무개 씨 자제분 그래야 되는데 아무개 아들 짜가 들어가요. 그 나쁜 소리. 그래서 제자들을 잘 가르쳐서 제자들이 내 이름을 빛낼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났으면 그게 이제 제 과제입니다. 네. 오늘 이 신영희 선생님 64년 소리 인생을 통해서 정말 우리 것의 소중한 가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